소중해 알파카 라디오 2024년 총선. 이번 총선의 출마는 서울 중랑을 박홍근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를 발의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데일리안이 2024년 4월 1일자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후보는 중랑구에 있는 개신교 쪽 교구협의회가 주최한 초청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창조섭리에 반하는 면 있어. 민주당도 그렇고 나도 원내대표를 할 때 논의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을 했고 이후에도 잘 관리해 나갈 것.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없던 성별 정체성 문제가 명시되면서 더 복잡하게 됐고 교회의 우려를 자아내게 만든 것이다. 개신교 내 일부 원리주의 종교인 집단은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에서 동성애 문제 등으로 성적 취향을 문제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한 2020년 인권위안에 반대하였는데, 이에 박홍근 의원은 원리주의자들의 캐묻기 앞에서 인권위가 내세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박홍근 의원은 차별금지법이라는 화두 앞에서 일부 개신교 원리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사람이 무엇이 차별인지를 놓고 차별주의의 본산과 같은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보자마자 눈을 의심했는데, 명색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차별금지에 포함되는 걸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의가 되고 설령 제정이 성공한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LGBTQAI+, 성소수자들은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자 자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정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규제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별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법을 만들 때에는 규제법은 명확해야 됩니다. 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것은 위헌이에요.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현세 선생 검찰에 들고 갔을 때에도 결국은 청소년 보호법 이전에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일단 걸었었단 말이에요. 그때 미성년자 보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게 소멸이 되면서 이현세 선생께서 무죄가 됐거든요. 재판에서 이겨서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법 자체가 그래요. 자, 그리고 뭔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종류의 인간 차별에 대해서는 금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법 자체가,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그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자를 비롯해서 성소수자 일체에 대한 반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앞이고 표가 급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이 말 자체가 엄청난 실언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당의 후보로 나선 사람이 해서도 안 될 말이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지금 총선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좀 유리하다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겨야 되니까, 이들 입장에선 이겨야 되니까 이런 발언을 한 걸 테지만, 그러면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막자라고 해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도 되는 것,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구분돼서 경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이런 사람의 손으로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차별금지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성소수자가 성문화된다라고, 전략적으로 모호함으로 처리가 돼서 어떤 종류도 인간을 차별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명확하게 되면 또 모르겠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밝히면서 그 중에 성소수자는 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수자는 법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명확하게 차별해도 되는 대상으로 법에 적히는 거예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죠. 자, 물론
상대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리고 상대편에 해당하는 당은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때문에 이거라도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신교 원리주의자에 해당하는 발언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 했다라고 했을 때 당 차원에서 이 사람을 경고를 하든 아니면은 후보직을 박탈하든 하여튼 이런 식의 발상을 민주당 차원에서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전혀 걸러내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국교는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차별금지법 이전에 헌법 10조에서 대놓고 밝히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인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준다. 이거는 헌법 10조예요. 헌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는 거는 사람 자체가 그냥 위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본적인 생각이 인간차별이다? 위헌이에요. 어떻게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위헌인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스스로 사퇴를 하셔야 돼요. 네. 천지분간을 못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최소한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최소한 제가 아는 예수는 이런저런 모든 종류의 삿된 발상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패서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예수가 등장해서, 최소한 예수가 등장을 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신의 나라는 모두의 것이고 모두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설파가 된 겁니다. 여차하면 구약 들고 와가지고 흔들고 있을 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부정을 하냐고. 제가 아는 예수는 그래요. 덱하고 덱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뭐 다릅니까? 예수는 언제나 옳은 말을 했어요. 행동으로 보였고 작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패서 쫓아냈어. 신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아니어야 합니다. 그건 명확하게 기록도 되어 있어요. 인간의 법으로도 위헌인 사람, 신의 법으로도 법 위반을 하는 사람,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더럽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한석을 포기하길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멍청이들이 좀 난리가 났어. 어떤 사람 대놓고 그러던데요? 살만한가 보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을 만든다 라고 하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대놓고 법 외의 존재를 만들겠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죄라고 명시하지 않은 행태로 지금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법으로 지정된 허용된 차별을 마음껏 휘두르게 될 거예요. 최소한 이 후보가 이 박 후보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형태로 엎드려서 빌고 질질 짜면서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위배했습니다. 헌법적으로 위헌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엎드려서 막 발발발발 빌면은 또 모르겠어. 그 정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발효가 되면은 이제 성소수자는 정말 법 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예 성문으로 규정이 되겠지. 이 사람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무려 신의 선미에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그대로 하겠냐고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겠냐고. 왜 머리들이 다 저 하늘나라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럴 거면 하늘나라 가시지. 왜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그렇게 한 자리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당초에 모르겠고, 최소한 저는 이 사람에게서 그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또한 이딴 사고방식으로 법을 만든다 했을 때 이게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얘기를 해야지 들어먹을까 말까 아냐, 기본적으로. 그랬더니만은 한석이 아까우니까, 그쵸, 한석이 아깝지. 당연히 내가 화가 나는 건 그거야. 나도 민주당 당원인데 왜 민주당 당원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보다도 못한 소리를 하면서 인간 세상을 망치려고 하시냐고요. 이게 사람이 고쳐질 수 있는 수준의 발상인가? 그거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압니다. 상대당은 물론 이걸 반대를 해요. 법 자체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일단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건 맞아요. 맞아.
맞는데 왜 이 땅이냐고. 알기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래놓고 자기 신념을 어겨가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법 자체가 명확하게 한쪽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배제당하는 사람은 죽으라는 거야. 법에서 법 외의 존재가 됨으로써.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소수자 죽여도 되니까 이 법은 이대로 가야 된다. 지금 민주당 당원이랍시고 딴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예전에 유모 작가가 했던 그 헤일 앞에서 조기 죽는다는 얘기하고 비슷해. 일단 헤일은 넘고 봐야 된다. 맞는 얘기야. 근데 일단 넘고 봐야 된다라고, 일단 넘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듣겠냐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좀 죽을 죄 지었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를 안 해두면은 겁도 안 먹어. 민주당원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지금 드자비를 하고 다닐 게 아니라 같이 박 후보를 때리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 쪽이 아닌 사람들한테 마땅히 가야 할 시선이에요. 왜? 어떻게 해도 이런 쪽은 생각지도 못할 사람들이야. 기대가 안 되는, 기대를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논외라고. 데리고 가야 될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면은 그게 충격이 엄청 큰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뭐 불합리하다든지 불리하다든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쪽이 아닌 이상이야.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우파가 아닌 이상이야 취해야 될 스탠스라는 게 있는 겁니다. 중간을 최대한, 지금 중도잖아요.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인데 민주당은 그 중도 보수에 해당하는 입장을, 그 가운데를 최대한 사람 머리에서 나온 말 수준으로 바꾸어 놔야 된다고. 근데 지금 신의 섭리 따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용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성소수자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바꿔라, 지금 당장 어쩌라, 언강생심코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급진적인 사람도 아니고, 다만 내려오라고. 내려오기 싫으면은 말 들으라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려와. 내려오기 싫으면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말로 해서 해결될 거면은 파업은 왜 하냐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착한 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해서 들을 거면은 문제가 이렇게 매번 일어나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으면은 당연하다는 듯이 하던 대로 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요. 그게 당연히 몸집이 크거나 아니면 많은 걸 아울러야 되는 정당에선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은 거랑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이랍시고 까부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 고맙게 여기라고. 지금 보면은 특히나 총선 앞두고 매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수 정당에다가 표를 주는 것은 사표다. 소수 정당에다가 표를 주는 거는 그냥 국민의힘 찍는 거다라고 하면서 에베베베베베 조롱을 하고 잡아놨다고. 기본적으로 지들이 나치야? 응? 서북청년단이야? 나도 민주당 당원이지만 정말 못된 사람들 많아요. 고맙게 여겨야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 쉽게 못할 소리 같은 거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 말들과 의견과 방향성을 흡수를 해서 민주당이 취해야 할 그 중간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데, 이거는 옮기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가자고 하고 있는 거라. 특히나 굉장히 질 안 좋은 발언이에요. 이번에 그 신의 섭리 같은 얘기는 진짜 나쁜 소리라고. 민주당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돼. 현실적으로 표를 이 사람이 잃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당선이 안 되면은 아예 물 건너간다.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고, 붙여놔서 생계 재앙에 대해서 그러면은 본인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셔서 맨날 그렇게 대안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때려두지 않으면은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목숨을 걸라고. 그러니까 이 위원님은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기 정치적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 정도 되는 죄를 저질렀으면은 그 정도 혼나야 된다. 그러니까 직을 내놓으라고, 사퇴하라고. 민주당이 이 사람 잘라야 된다고, 국회의원 시키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꽂혀가지고 민주당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지경인 거야. 차별주의자에다가 입에다 수박이네 똥파리 하는 사람들 참고하라고 있고, 수박 소리는 당대표까지 하고 자빠졌고 그런 거예요. 당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 이번 총선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당원이면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긴 다음에 보이질 않는다. 국민의힘을 거꾸로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인 목표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쪽이 없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왜? 이쪽은 정치 결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부서진 다음에, 최소한 이번 선거에서 부서진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이런 거죠.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사람들이 제재도 받지 않는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고스란히 민주당이 하게 될 것이다. 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다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일개 위원들까지 다. 그리고 당원들은 몰려다니면서 서북청년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응? 살만하냐고? 못 살겠으니까 그렇지. 못 살겠으니까. 국민의힘 때문에 못 살겠는데 민주당 때문에도 못 살겠다는 소리 나오면 대선 끝나요. 총선은 이번에 유행이 이겨도 까놓고 말해서 저렇게 입에다 수박 소리 담고 자기 싫어하는 거 그냥 막 딱딱 배제해야 되는 그런 사람의 대표면서도 지금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는 반대편이 너무 못해서인데, 그래서 반대편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반대편 위치에 지금 자기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는 없어요. 우린 단임제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린 단임제야. 다음에는 지금 대통령이 없다고. 민주당 후보가 다음에는 지금 받고 있는 이 못 살겠다 소리를 직접 듣게 된다고요. 너도 답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3년 동안은 어떻게 여론지형이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그리고 이겨도 문제고, 이긴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이긴 다음에 지금 당대표 맡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를 맡고 있는 그 양반이 어떤 꼴로 나라를 만들지는 지난 대선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경기도 지사 할 때부터도 그렇고 이미 잘 보여줬어요. 잘 보여줬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당원이랍시고 와가지고 까불어?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박 후보님 내려오세요. 근데 내려오기 싫으시면 여기가 인간의 나라라고 하는 거 인정하시고 당신의 신을 버리세요. 내가 아는 신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어.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요. 입장을 밝히세요. 성소수자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지니고 있는 나쁜 발상을 철회하고 절대로 같은 말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히세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난리치지 마시고 고마운 줄 알아. 고마운 줄 알라고. 안 그러면 댁들 입에서는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오로지 국민의힘 없애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현실 하는데 누군가의 현실을 무너뜨려서 얻어야 될 현실의 안정이면은 그 현실은 그냥 지옥이에요. 이 말의 무거움도 좀 알라고. 이게 현실적인 힘을 놓고 어쨌든 큰 정당이 마땅히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고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 당원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게 나을까, 댁들일까?